사우스 코리아 문제야 막 이런 정도로 인구가 있어야지 이게 소비 문화가 돌고 도는데 미국은 계속 늘어나는 거. 그러다 보니 이제는 시세 차익도 미국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. 저는 부동산 PD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. 또 지난해에는 성공하는 미국 부동산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을 출판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분이 이제 고민을 했던 게 그거야. 이 돈을 한 5억 정도 되는데 한국에다가 부동산을 살까? 미국에다 살까? 그러다가 미국에서 론을 100만 불을 받고 50만 불을 투자를 해서 150만 불의 집을 샀어요. 얼바인에다가. 근데 이게 2배가 됐어요. 지금 300만 불 해요.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50만 불 투자해서 150만 불 번 거잖아요. 그러니까 렌트비도 사실 똑같은 돈을 투자를 했을 때 한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월세 수익이 좋아요. 한 20% 이상 더 높은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. 그러니까 이분은 좀 복잡한 상황이 생기긴 했지만 이게 올라가니까 해피하지. 2년 전에 샀죠. 2년 반? 2년 반 정도 된 것 같다. 예. 금리가 오르니까 집을 안 내놓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전에 3%로 100만 불에 샀던 사람은 만약에 뭐 100만 불이면 한 5천 불을 냈어요. 먼틀리 페이먼을. 근데 지금은 6%, 7%를 하니까 7천 불, 8천 불을 내야 되는 거야. 그러면 이걸 팔고 일로 갈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다 보니 매물이 안 나와요. 그러면 공급에 비해서 매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니까 집값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자보다가는 그래서 집값이 내릴 수가 없어요. 좀 좋은 동네는 올라요.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라미라다하고 세리로스를 했는데 이제 거기는 플랫튼 인근 지역인데 세리로스는 오퍼가 집 하나에 20개가 들어온 거야. 20명이 경쟁을 하는 거야. 근데 129만에 나온 게 145만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10% 이상이 올라가는 거야. 실제 그 셀러가 에스킹한 프라이스보다 그런 현상이 있고, 뭐 라미라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고. 그러니까 좋은 집은 가격이 되게 올라가고, 근데 집이 위치나 또는 뭐 쉽게 말해서 위치가 안 좋은 집은 가격 조정이 돼서 좀 깎아서 사기도 하고. 그래서 저는 부동산도 빈익빈 부익부다라고 얘기를 하죠. 이민 정책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거든요.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사실 우리 미래를 보는 게 자녀잖아요. 그럼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를 따져보면 결국은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. 뭐 캐나다를 갔다, 호주를 갔다, 뭐 어디를 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으로 온다라는 거고, 미국으로 오는 가장 큰 이유는 job opportunity가 많은 거예요.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는 이유는 뭐예요? make money를,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인데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라든가 뭐 넓이는 미국이 최고라는 거지. 지금 가장 큰 거는 제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녀예요. 그러니까 자녀가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싶거나, 그러니까 30 중반에서 한 40 중반에 내 아기를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은 거가 많고, 또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자녀 유학했던 애들이 다 커서 거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거야.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증여 상속이랑 또 관련이, 한국은 정말 2중 3중 세더라고요. 근데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 제가 1가구 2주택 한국은 그런 게 문제잖아요. 근데 어때요? 미국은 그거 없거든요. 네. 1가구 10주택이라도 그거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. 그 다음에 증여, 상속 뭐 이런 문제 아까 말씀드린 거고, 가장 중요한 건 거주 환경인 것 같아요. 자연 환경.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막 그 일에 막 이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고 나면 좋은 환경에서 오래 살고 싶잖아요. 누려야 되니까.
근데 조금 아까도 들어가지고 막 여기 오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결국은 환경이나 기후 이런 게 건강으로 이어지니까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도 많고 그게 제가 생각할 때 베이직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은 그 모게지가 이렇게 어저스터블이잖아요. 근데 미국은 30년 고정이에요. 그리고 부동산을 구매를 하게 되면 많은 혜택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지. 내가 20만 불을 1년에 돈을 벌었어. 일을 해서. 그러면 내가 세금을 한 6만 불 정도 내야 될 거예요. 20만 불 열심히 일을 해서 벌면 6만 불을 내는데 내가 집을 사서 20만 불을 벌면 내가 싱글이라도 세금을 하나도 안 내잖아요. 그러면 그 6만 불이라는 돈이 내가 쌓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와 같이 미국은 부동산을 구매를 하면은 세금적인 절세 혜택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. 세금 면제, 그 다음에 세금 유예, 뭐 세금 공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좋다는 거고, 그 다음에 한국과 비교를 하자면 투자 대비 월세 수익이 훨씬 좋아요. 그리고 시세 차익이 예전은 한국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. 근데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인구가 좀 소멸된다라는 게 미국에 있는 아이들도 알더라고요. 이 사우스 코리아 뭐 문제야 막 이런 정도로. 그러다 보니 인구가 있어야지 이게 소비 문화가 돌고 도는데 미국은 계속 늘어나는 거고 알다시피 그러다 보니 이제는 시세 차익도 미국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. 앞서 말했듯이 내가 2년 반 전에 산 게 그냥 딱 2배 되잖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야. 시세 차익, 그 다음에 임대료, 캐시플로우죠. 그 다음에 거주 환경, 뭐 등등,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은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고,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자산을 다각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, 예. 왜냐하면 한국은 계속 떨어지니까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리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. 근데 여기 있는 건 있지만 해서 또 다른 쪽에 투자를 하면 좋지만 그래도 믿을만 하잖아요. 미국은 투자를 해도 얘가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이런 데는 오를 확률도 높지만 또 떨어질 확률도 높고, 그러니까 약간 세이프 차지가 않는데 미국은 기축통화에다가 안전자산이라는 그 베이직이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든지 신뢰 관계잖아요. 그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지. 우리도 그 이제 캥거루라 그러죠.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이 다운 페이먼트를 도와주면 자기가 일을 하니까 집을 살 수가 있는데 다운 페이먼트가 없으니까 다 론을 하려면 이자는 높고 페이먼을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드림 포 올 프로그램이라고 20%를 주 정부에서 다운 페이먼트를 도와줘요. 대출이 아니라 다운 페이먼트를 도와주는 거예요. 한국말로 말하면 자본금, 종잣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잖아요. 그러니까 그 돈을 20%를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빌려주는 거예요. 대출은 아니에요. 대출을 해주면 내가 갚아야 되잖아. 그거는 아니고 주는데 팔면 그 돈을 대갚아야 되는 거야. 만약에 투자를 하시겠다 하면은 괜찮습니다. 아무 때나 연락 주시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